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유혜정 교수입니다. 우리 학우님들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식구, 정보보호학과 식구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한테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수님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조그만 해답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는 정보보호학과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세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기준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강 신청이 뭔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매번 안내가 자세하게 나갑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뭘 주의 깊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수강 신청 이해하기가 첫 번째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은 정보보호를 전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보호학과에 왔는데 그러면 뭘 들어야 되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어떤 걸 준비해 놨지?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과목을 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두 번째 토픽. 우리 학과 교육과정 살펴보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이 그러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이런 과목을 준비했구나 라고 두 번째까지 이해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나의 관심 찾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과정을 한번 이수해 볼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는 세 번째 토픽, 나에게 맞는 수강 신청.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 지금 강의하시는 거예요? 사전 퀴즈. 아마 여러분들 웃음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질문을 두 개 여러분들께 한번 먼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 신청이 어려운데 또 어렵지는 않지만 또 막연한 느낌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수강 신청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학교 안내사항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표번호, 여러분들의 친숙한 번호죠. 220사의 8000번으로 문의한다. 세 번째, 학과 조교실, 정보보호학과 IT학부 조교실 번호인 02-2204의 8075로 전화한다. 네 번째, 제 연구실 전화번호인데요. 2204의 8023 직접 교수님께 여쭤본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야 수강 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 대답하셨죠? 자, 정답은 모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 드리겠지만 학교 안내사항 자세히 나갈 겁니다. 수강 신청 기간 전에. 그 다음에 학교 대표번호, 학과 조교실, 저한테 또 다른 교수님한테 여러분 자유롭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 과목, 그러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해했는데 수강 신청 교육과정이 정보보호학과 학과 속의 교육과정을 봤더니 너무 많은 과목들이 있더라. 이럴 때 수강 신청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 수강 신청 과목 선택 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우리 학과 과목만 선택해야 한다. 나는 정보보호학과로 왔으니까 반드시 정보보호학과 과목만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나의 학년에 해당하는 과목. 나는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니 1학년으로 들어왔으니 1학년 과목을 들어야 된다. 나는 3학년 편입인데 그러면 3학년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18학점을 모두 채워 18학점까지 수강하실 수 있다고 하니
뭐 18학점을 모두 채워서 수강 신청해야 된다. 대부분의 전공 과목들이나 교양 과목들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3학점이거든요, 여러분. 자, 18학점이면 네, 맞습니다. 6과목이에요. 아, 6과목을 모두 채워 수강해야 된다. 이게 3번. 4번은 C학점 이하의 경우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기존에 들었던 과목 중에서 C학점 이하만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강 신청할 때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하고 혼란스러운 점을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러운 점만 제가 여기에 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과연 4개 중에서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호기심이 좀 생기셨으면, 호기심을 유발했으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왜 이 4가지가 다 틀린지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은 수강 신청 이해하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수강 신청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학교에 학사 일정이 나오는데 공지가 되는데 그 학사 일정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강 신청 학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서는 18학점이라고 했지만 최저 9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요 18학점보다 더 듣고 싶은데 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평균 평점이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5 이상인 경우는 더 추가로 해서 한두 과목을 더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지요. 자, 그런데 18학점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6과목이니까 자, 그러면 6과목은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수강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시간 정도 한 주차에 한 과목이 75분 정도 할애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6과목을 70분에서 75분씩 할애를 해야 되니 여러분들이 알차게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수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한 주 단위로 해서 내가 수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절학기 재수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1학기, 2학기 또는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된 학기, 주학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제 즐거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오는데 그 기간 동안 계절학기가 운영이 됩니다. 자,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 즉 3학점짜리 과목 기준으로 2과목 정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정규학기하고 정규학기라고 하면 봄학기, 가을학기 그거를 포함해서 24학점 이내에서 즉 3학점 과목 기준으로는 8과목이죠. 그쵸? 그 이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 수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수강. 다시 아까 문제에 한 꼭지로 나왔었는데요. 재수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존 과목을 수강했는데 대부분은 나 이거 제대로 알고 싶어 해서 다시 듣는 경우도 있고 난 정말로 요거를 다시 들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서 요거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싶어 이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재수강 학점이 잘 안 나왔네 이럴 때 재수강 제도를 이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재수강 제도는 성적 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A 플러스가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성적 등급이 정해지는데 A 플러스인 경우는 안 들어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 성적과 재수강한 성적 중에서 나는 기존에 B뿔 맞았는데 이거를 A를 맞고 싶어서 바꿀까요? 나 기존에 A 맞았는데 A뿔까지 맞고 싶어서 재수강했는데 내가 업무 때문에 이 팔로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재수강할 때.
그래서 기존에는 A였는데 A0였는데 아쉽게도 B뿔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A0가 B뿔로 바뀔까?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전 성적과 재수강 성적 중 낮은 성적은 자동 삭제된다. 삭제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수강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2번 듣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재수강했으니까 기존에 3학점, 또 재수강했을 때 3학점. 이게 중복 수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은 한 번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강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폐강인데요. 저희 학교에, 세종사이버대학교에는 폐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20명, 그 다음에 교양 과목에는 50명이라는 폐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폐강이 되는데요. 근데 모든 과목이 이 기준에 적용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 폐강 기준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학과에서는 이 과목이 폐강 기준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강하지 않고 개설해야 되는 사유가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문의를 해줍니다, 학과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졸업할 때 꼭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 개인적인 사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설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청한 과목이 폐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강 신청할 때는 제가 15학점을 신청하고 싶어서 5과목을 3학점짜리 5과목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폐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면 12학점만 들어야 되나요?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 폐강되는 과목 리스트가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수강 신청 과목이 폐강이 됐네? 라고 하면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다른 설강된 과목, 그러니까 개설이 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과목은 아까 그랬거든요. 우리 학과 거만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3학년으로 들어왔으니 나는 3학년만, 난 정보보호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고 정보보호랑 전혀 상관없는 공부, 그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했는데 단순히 정말 내가 배우고 싶어서 앞으로 그런 지식을 함양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면 이거 3학년 과목만 들으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들어온 학년, 여러분들의 학과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학과의 과목, 그 다음에 학년의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 학과로, 정보보호학과로 올까요? 요거는 학교의 공통적인 사항이죠. 그렇죠? 자, 우리 학과 교육과정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도 답을 같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졸업할 때 세종사이버대학교에 학사 졸업을 하려면 자, 그러면 그냥 들어왔고 3년 있다, 4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또는 3년 있다가 그냥 졸업하는 게 아니라 졸업 이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졸업 이수 학점인데요. 졸업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학점까지 들어야만 졸업이 되는 그런 학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졸업 이수 학점인데요. 졸업 이수 학점은 1학년 신입학으로 올 수도 있고 2학년 편입해서 오실 수도 있고 3학년 편입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온 학년에서는 자, 1학년 신입학의 경우에는 전공이 45학점, 교양이 27학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여러분의 전공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전공 과목이거든요. 전공 과목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45학점, 교양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27학점입니다. 그러면 45 더하기 27만 들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너무 적죠. 졸업 이수학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40학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1학년으로 들어오셨다면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전공은 45학점 이상 들으면 되고 교양은 27학점인데 그럼 나머지는요? 140학점 중에서 합하면 72학점이잖아요. 그쵸? 지금 전공 더하기 교양하면. 그럼 나머지 70학점 정도, 68학점 정도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거기 조그맣게 밑에 파란색 글씨가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일반 선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45학점, 27학점을 채우셨다면 나머지 140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 전공 과목을 더 들으셔도 됩니다. 교양 과목을 관심 있는 교양 과목을 더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다른 학과의 전공을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정보보호학과에 왔는데 나 상담 심리에도 관심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공은 정보보호학과를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면 좋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내가 이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관심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담심리학과의 교육과정을 보시고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선택 학점으로 과목으로 졸업 이수학점 140학점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공에 상관없다. 상관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1학년 신입학에 대한 졸업 이수학점을 했으면 2, 3학년은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2학년 편입으로 들어오신 경우는 전공 36학점, 교양 9학점만 들으시면 됩니다. 3학점 기준으로 교양은 3과목만 들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5학점입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 전공 더하기 교양의 45학점을 채운 다음에 나머지는 듣고 싶은 거, 교양 중에서 듣고 싶은 거, 다른 학과의 다른 전공에서 듣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나는 전공을 더 심화하고 싶어. 전공 과목에서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편하신 걸로, 관심 가는 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3학년 편입은 전공 24학점, 교양, 숫자가 안 써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양에 의무적으로 들을 학점은 없습니다. 못 듣는다. 이게 아니라 꼭 들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전공이 24학점이면 3학점짜리 기준으로 8과목이거든요. 8과목을 들으신 다음에 졸업 이수에 필요한 나머지 70학점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처럼 전공, 교양, 다른 전공, 과목 선택해서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교육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1, 2학년 컴퓨터 개론부터 사이버 수사, IT 기초수학, 기초암호 알고리즘, 암호이론, 거기에다가 컴퓨터 개론, 파이썬 기초,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 사물 인터넷, 운영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게 정보보호랑 자, 저희가 정보보호학과 무슨 학부죠, 여러분? 네, IT 학부입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타 학과 추천 전공 과목, 우리의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 학과 소개 교육과정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컴퓨터 AI 공학과라든지 아니면 IT 학부의 다른 과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보보호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포함해서 다른 학과 IT 학부의 과목을 들으신다면 IT 학부 전반의 기반 지식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3학년 과목 볼까요? 자, 개인정보보호, 보안과 해킹, 정보보호 프로토콜, 보안 코딩 기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포렌식, 정보보호 컨설팅, 차세대 보안 개론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학년 과목은 블록체인 보안, 산업보안 실무, 보안관제 실무, 보안 코딩 실무, 침해 사고 대응 실무, 그 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학교 홈페이지, 학과 소개,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한번 다시 뒤로 가볼게요.
3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3학년 과목이 그래, 이 중에서 15학점, 나는 18학점까지지만 첫 학기니까 나는 12학점이나 9학점이나 12학점을 들을 거야.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들어야 되겠어 라고 판단하셨다면 9학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3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쉬울까? 나는 정보보호에 대한 초심자인데 이거를 쉬운 걸로, 어려운 거 들으면 내가 따라가지 못할 테니까 쉬운 걸 들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 요거 조금 쉬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 보안도 어려울 것 같고 네트워크 보안도 어려울 것 같고 정보보호 컨설팅 하나 그러니까 이건 2학기니까 우리가 1학기에 봄학기에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IT 서비스 보안과 보안 코딩 기초를 선택했어요. 9학점이니까 전공 과목만. 자, 그런데 3학년 편입이거나 2학년 편입이거나 1학년 신입도 마찬가지. 1학년 좀 내용이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어려울까 봐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9학점까지만 신청해요. 적응 기간을 두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1학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3학년으로 편입했지만 나는 기초부터 탄탄히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셨다면 1학년 과목부터 듣는 겁니다. 제가 봄학기를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정보보호 개론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조언해 드리고요. 그래서 정보보호 개론과 사이버 수사, 그 다음에 하나는 3학년 과목에서 들어볼까? 조금 수월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개설되는 과목 중에서 난이도를 조정해서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머리를 막 이렇게 쓰려고 해도 1학년 과목이 가장 쉬운 걸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기초 과목으로. 그렇겠죠. 4학년 과목이 당연히 조금 더 어렵고 응용이나 심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나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말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학년 편입에 졸업 이수학점까지 전공으로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지 학년에 상관없다라고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맞는 수강 신청 방법입니다.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 교육과정 가보고 또 그 옆에 교육과정 로드맵이 있어요. 그러면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해킹보안 전문가 과정부터 보안 코딩 전문가 과정까지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수료증이나 민간 자격증을 드리는 거 조건이 맞으면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거. 전문가 과정과 특별 과정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능정보보안 특별과정, 정보보안 자격증 특별과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놓은 거는 물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하는데 이런 과목들이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를 안내드리고 핵심적인 주력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정보보호는 초심자예요. 그런데 나는 해킹 보안을 할 거야. 나는 포렌식에서 전문가가 될 거야. 나는 보안 코딩 전문가가 되겠어. 나는 산업보안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큰 줄기를 아무리 내가 사전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본 자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전문가 과정과 특별 과정을 안내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수강 신청과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런 과정 위주로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뒤에 보면 기초, 핵심, 응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아, 나 해킹 보안 과정에 나는 해킹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해킹 보안 쪽에 전문가를 위해서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기에서 추천하는 과목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추천하는 과목들 위주로 아, 내가 1학기인데 정보보호 개론, 컴퓨터 개론을 듣고 유닉스 및 리눅스 시스템을 듣는 게 좋겠구나. 이 과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도 다음 학기, 다음 연도에는 꼭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운영체제를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해킹 보안 아니고 나는 사이버 수사야. 그러면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을 보시고 그래 나는 그래도 정보보호 개론은 들어봤어. 전에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나는 3학년 정도의 수준인데 난 그래서 3학년 편입으로 왔고 라고 판단이 됐다면 보안과 해킹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4학년 과목도 정보보안 실무 들어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어때요? 훨씬 더 수월하게, 제 생각인가요? 훨씬 더 수월히 편히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때요, 여러분? 위에 보면 수료증이랑 민간 자격증도 기준에 맞춰서 들으시면 어때? 비고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들으시면 졸업할 때 신청하시면 이것도 취득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보안 코딩 전문가 과정, 그 다음에 지능정보보안 특별과정, 인공지능 보안 과정,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 과정, 그 다음에 정보보안 자격증 특별과정은 정보보안 산업기사와 정보보안 기사인데 요거를 하면 정보보안 기사나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을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주나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저기이기 때문에 공공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과목을 보고 그 과목을 시험을 치르는데 이런 내용을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자격증에 관심이 있다면 이 과정을 한번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쵸? 조금만 기운을 내주세요. 퀴즈 아니고요. 퀴즈 확인입니다. 더불어서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거예요. 자, 수강 신청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어때요? 학교 안내사항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대표번호, 그 다음에 학과 조교실, 그 다음에 학과장, 교수인 연구실 8023, 그 다음에 옆에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편히 문의 주세요. 그러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확인해 볼게요. 수강 신청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떻다고요? 전공 학과와 상관없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졸업 이수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전공 과목으로만 채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우님이 들어온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 또 재학하고 계신 학우님들은 내가 지금 4학년인데 4학년 과목만 아닙니다, 여러분. 3학년 과목, 2학년 과목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 학점 인정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소 9학점, 최대 18학점. 더 듣고 싶은데요. 직전 학기 성적 요건 만족시키면 최대 24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A+ 할 필요 없겠죠. 재수강. 모든 학점에 해당되는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 의문이 드는 점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여러분의 의문이 해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